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작은 감기 하나도 오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침이 조금 길어진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숨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방어할 힘을 다 써버렸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쉽게 아프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조용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처럼 시작해도 폐렴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회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팍순자 어르신도 겨울만 되면 기침이 몇 주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찬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스스로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폐렴 초기라고 듣고 당황한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만큼 면역력은 약하거나 강하다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버틸 힘이 남았는가로 움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겨울 초입에는 멀쩡하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쉽게 지치고 밤새 쉬어도 피곤이 잘 가시지 않는 시기. 면역은 바로 이런 흐름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까요? 최근 한 달 동안 몸이 감기를 이겨내는데 걸린 시간이 작년보다 길어졌나요? 만약 그렇다면 겨울철 면역의 저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작은 증상도 며칠 만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변화는 기력 회복 속도의 지연입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쉬면 괜찮았던 피로가 이제는 이틀, 3일씩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면역이 사용한 힘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아침 추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방 안에서는 괜찮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몸이 움츠러들고 심장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반응은 면역이 추위를 이길 힘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피부와 근육이 차가워지는 속도를 몸이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상처의 회복이 느려지는 현상입니다. 사소한 긁힘이나 주방에서 생긴 작은 배임도 예전보다 오래 갑니다. 이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면역 세포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속도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몸속에서 훨씬 큰 차이를 만들죠. 네 번째 변화는 작은 감기 증상이 길어지는 패턴입니다. 요즘은 하루 콧물 나면 끝나던 분들도 일주일 이상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 겨울 감기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감기에서 회복되면 몸이 이전보다 더 축 처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몸은 이미 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버티기 어렵다고요. 다섯 번째 변화는 저녁 시간의 급격한 피로감입니다. 해가 짧아지면 몸의 리듬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면역은 이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쯤 기운이 바닥나는 느낌이 오면 면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면역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하게 피곤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의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겨울철 감기 폐렴 대상포진 같은 문제들이 예고 없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몸이 회복할 길을 빠르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면역은 늦게 알아차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초기에 다루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절반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겨울철 면역을 확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한 번에 외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 편한 시간에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귀에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이게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면역을 회복하는 방법이 더 잘 이해될 거예요. 신호와 원리가 연결되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몸이 보내는 첫 신호들은
대부분 피로와 감기 같은 가벼운 불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면역이 조금 더 약해지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려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 이건 단순한 졸림이 아닙니다. 밤새 회복해야 할 힘이 몸속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면역은 낮보다 밤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힘이 부족하면 아침 기력이 뚝 떨어집니다. 상황은 낮에도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회복되던 힘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바닥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몸의 무거움이 더 심해졌나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음 변화는 몸의 미세한 통증 증가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어깨가 자꾸 당기거나 허리가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는 시기. 이런 변화는 찬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역이 약해질 때 통증 민감도가 먼저 올라갑니다. 작은 염증도 몸이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신호는 몸 안의 체온 조절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손끝이 더 차가워지고 따뜻한 방에 있어도 몸이 잘 데워지지 않습니다. 체온은 면역의 기초입니다.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백혈구 활동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면역이 약한 분들은 먼저 손발부터 차가워집니다. 이 신호는 겉으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피부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건 혈류 흐름이 둔해졌다는 뜻이고, 혈류가 둔해지면 면역 세포도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다음 변화는 입안 건조함입니다. 밤사이 입이 바짝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물 한 잔 삼키기 전까지 불편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주는 첫 방어막입니다. 침이 줄어든다는 건 몸속의 방어벽이 얇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짧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요즘 들어 입안이 마르는 속도가 빨라졌나요? 예전보다 물을 더 자주 찾는다면 이건 면역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밤입니다. 누워있어도 잠이 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자다 깨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면역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숙면이 무너지면 면역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우 밀접한 흐름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쌓이면 몸은 어느 순간 열이 쉽게 오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찬 바람을 조금만 맞아도 금방 목이 따가워지고 코가 막히고 피곤이 깊어집니다. 이 단계가 오면 생활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감기기관 지연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건 아직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완전히 지친 상태였다면 신호조차 보내지 못합니다. 신호가 보인다는 건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면역은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음식을 더하고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불안정했던 흐름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이 변화를 훨씬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추운 계절은 조금만 도와줘도 몸이 금방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을 지키는데 가장 즉시 도움이 되는 면역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시니어에게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음식입니다. 겨울철에 면역이 흔들릴 때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효과를 느끼는 속도가 빠르고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감귤류 과일, 특히 귤입니다. 귤은 겨울철에 흔해서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귤은 겨울 면역에서 가장 즉시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먹으면 몸이 빠르게 따뜻해지고 목과 코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귤 속 성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귤에는 면역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타민 성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껍질 가까이에 몸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균형이 좋다는 건 몸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손이 차고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때 귤을 하루 한두 개만 드셔도 몸의 흐름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가 움직이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귤을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이런 변화는 몸이 귤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지만 면역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귤의 또 다른 강점은 기관지 보호 효과입니다. 겨울에 기침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관지가 쉽게 마르고 염증이 오래 남아서입니다. 귤은 기관지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차가운 공기에 대한 민감함을 낮춰줍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귤을 드실 때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껍질에는 면역 세포를 돕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쓴 부분만 살짝 제거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하루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약만으로도 겨울철 감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 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기가 와도 짧게 지나간다. 이게 바로 귤의 힘입니다. 면역을 당장 끌어올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귤은 값도 부담 없고 집에 두기 쉬우며 먹는데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이보다 좋은 겨울 과일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한 영양 설명보다 몸이 직접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몸의 바깥 방어를 강화했다면 다음은 몸속 깊은 곳의 방어를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겨울철에 면역이 더 크게 흔들릴 때는 몸속에 힘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손끝이 차고 기운이 떨어지고 감기가 오래가는 흐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럴 때 효과가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추김치입니다. 김치는 흔한 음식이라 효과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김치에는 몸속 면역을 움직이는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김치가 발효되면서 면역에 필요한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리다고 말합니다. 소화가 무너지면 면역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의 절반 이상은 장을 통해 면역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이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무너졌던 흐름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거죠. 배추의 성분은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겨울철 자잘한 피로가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음식 중에서도 빠른 편입니다. 배추 속 물기와 섬유질이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덕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떠올려 보세요. 요즘 김치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혹은 반대로 김치를 줄였더니 장이 더 불편해졌던 시기가 있었나요? 이 차이만 떠올려도 몸이 어떤 흐름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치는 겉면을 지키는 귤과 달리 몸 내부에서 면역을 채워줍니다.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밖과 안을 함께 잡는 힘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같이 다뤄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김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돕습니다. 다만 김치를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김치는 몸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조금 덜 짠 김치를 하루 한두 번 반찬처럼 천천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김치의 강점은 몸의 기본 흐름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기력이 무너진 분들은 이 흐름이 금방 느껴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식사 후 피로가 줄어들며 입맛이 조금씩 살아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겨울철 면역은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작은 음식을 꾸준히 먹을 때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과학보다 생활이 먼저 증명한 음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에 두 음식이 밖과 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음식은 몸속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을 돕는 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몸의 기운이 유난히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고 점심 이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죠. 이럴 때 몸속 불씨를 가장 빨리 살려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매워서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겨울철 면역에서 생강은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고 손끝의 차가움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온몸의 흐름이 안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생강의 가장 큰 강점은 몸속 찬 기운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몸이 쉽게 차가워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 흐름을 풀어주는데 생각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 세포가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 움직임이 빨라지면 바이러스와 염증을 상대하는 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 감기가 길어지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만 늘려도 변화가 옵니다. 여기서 잠깐 떠올려 볼게요. 추운 날 생강차를 마셨을 때 몸이 금방 편안해진 경험이 있었나요? 그 느낌이 바로 면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생강은 효과를 느끼는 속도가 빠르고 시니어가 특히 잘 반응하는 음식입니다. 생강을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끓는 물에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만 넣고 잠시 우려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강이 너무 맵다면 물량을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맛이 진하지 않아도 몸에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또는 식사 중에 생강 한 조각만 곁들여도 됩니다. 겨울철 소화가 느려진 분들은 이 방식이 더 편합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만들고 식사 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생강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몸의 긴장 완화 효과입니다. 겨울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몸이 저절로 굳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등이 긴장하고 호흡이 짧아지죠.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데도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면역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겨울철 감기, 기침, 몸살이 반복되는 분들은 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면역을 키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정리해보면 겨울철 면역은 귤, 김치, 생강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음식은 몸의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생활 속 몇 가지 습관을 더하면 면역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면역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의 흐름을 유지해주는 습관이 함께 있어야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겨울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금방 반응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면역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체온 올리기 1분입니다. 아침에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가슴과 배를 가볍게 덮어주세요. 손바닥 열이 몸 안으로 전달되면 체온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때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3분 걷기입니다. 겨울에는 식사 후 바로 앉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면역이 점점 무너집니다. 집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식탁 주변을 천천히 3걸음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장이 깨어나게 합니다. 장이 움직이면 면역도 함께 움직입니다. 식사 후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떠올려 보세요. 식사만 하고 바로 앉으면 몸이 금방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그 느낌이 바로 면역과 장이 멈춰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3분 걷기는 겨울철 면역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깊은 숨 한 번입니다. 평소에는 숨을 짧게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호흡은 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면역이 약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긴 호흡으로 내보내보세요.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겨울에는 몸이 쉽게 굳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깊은 숨이 면역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루 종일 병원처럼 관리할 필요도 없고 힘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만 담았습니다.
아침에 체온을 살짝 올리고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고 잠들기 전에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흐름. 이 세 가지만 이어도 겨울철 면역은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몸은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이제 몸이 보낸 신호와 음식과 습관을 모두 연결하면 겨울철 면역 흐름이 완성됩니다. 남은 건 오늘부터 단 하나만 선택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겨울이 오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가 빨리 오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가벼운 감기가 길어지는 흐름. 이 신호는 몸이 스스로 버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겨울 면역을 살리는 첫 번째 흐름은 음식이었습니다. 귤은 몸의 겉을 지켜줍니다. 김치는 몸속 흐름을 편하게 해줍니다. 생강은 몸의 불씨를 되돌려줍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받는 겨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흐름은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체온을 잠시 올리고 식사 후 3분만 움직이고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면 면역은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이런 작은 움직임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는 6가지를 모두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귤 1개를 꾸준히 먹는 것도 좋고 식사 후 3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작은 도움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짧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들은 내용 중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가 올겨울 내 몸을 지켜줄 첫 걸음입니다. 겨울철 면역은 큰 노력보다 작은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몸은 조금만 바꿔줘도 금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감기도 가볍게 지나가고 기운도 안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편한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귀에 익으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기 오래가는 분이나 몸이 자주 피곤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겨울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랄게요.